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인혜 기자는 이 정치권 소식 요모조모 취재해서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죠.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민주당 서울시당은 요즘 어떻게 굴러가고 있습니까? 저희 잘 굴러가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 대비를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준비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곧 일반인들 그리고 청년분들 중에서 이제 지방선거 출마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 대상으로 7월 중에 아카데미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교육 이수 16시간을 채워야 돼서 그래요? 네, 오. 그걸 채워야 돼서 저희가 매번 뭐 분기마다 민주 인사이드라는 거를 개최를 하는데 그 지방정치 아카데미 이제 시작을 하고 저는 거기에서 4차례 정도 토요일 일요일마다 이제 사회를 사회를? 네, 저는 사회를 봅니다. 특강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이, 제가 특강할 실력이 되나요? 뭐 아니, 배지 할 수도 한번 있지. 아니 뭐 배지 한번 달아보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뭐 배지도 안 달아본 제가 뭐 누구를 가르칠 그 되겠습니까? 계제가 되겠습니까? 네. 네. 지금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이시죠? 네네, 장은태 의원님께서 예. 위원장님이신데 의원님도 지금 이제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 이제 꼭 승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민주당 검찰 개혁이 그렇죠. 가장 큰 화두이다 보니까 그렇죠. 의원님을 비롯해서 뭐 김용민 의원님, 민영배 의원님도 박차를 가하고 아마 내일 그 관악구청에서 행사가 있어요. 검찰 개혁 토론회. 그래서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공청회도 열어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 이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얘기하실 것 같고, 아무튼 검찰 개혁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그 전부터 뭐 장경태 의원님도 많이 뵙고 그랬잖아요. 네. 의원이 아닌 장경태를 많이 봤었거든요. 아, 그때는요. 네. 지금은 이제 재선이죠, 이제. 네. 이제 옛날에 장경태가 아니라 아니,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애초에 만나 뵐 때부터 거리감 느껴져. 전 이미 의원님인 상태로 뵀었으니까 저는 이미 이렇게 하나의 선망의 대상, 동경의 대상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경태야라고 하던 시절에 이제 뵀던 분들이 꽤 또 있으셔서 당황스러워요. 네, 막 형 이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의원님이 됐고 이러니까. 지금 장경태 의원은 그나마 좀 괜찮은 거고요. 내가 제일 난감한 사람이 사실 김남국 의원이에요. 거기는 청와대로 가서 그분께서는 이제 청와대 가셔가지고 예, 지금 청와대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의원님이라고 했다가 비서관님이라고 그랬다가 때로는 남구가 했다가 나도 내 호칭이 헷갈려요. 호칭 정리를 한번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아유, 이제 김남국 의원이 또 그런 거 하자는 사람은 또 못 돼. 내가 매번 그래서 내가 저 조심을 해요, 항상. 네. 조심을 하는데 그게 사람이 그렇잖아.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 나오던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김남국 의원님하고는 이제 언제 처음 방송을 같이 했냐면 용감한 기자들을 아, 네. 거기에서 같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그 당시 그 신동엽 씨가 사회를 봤는데, 신동엽 씨가 김남국 의원을 소개하면서 김남국 의원의 그 좌우명이 있다.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아껴서 그 돈 가지고 술 사 먹자. 진짜 좌우명이 정말 뇌리에 박히네요.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차라리 돈 아껴서 술 사 먹자. 술 사 먹고 유흥에 좀 쓰자. 의미 있는 유흥에 쓰자, 그런 말이군요. 그게 이제 그래서 뭐 옷 입는 거 줄여서 술 사 먹고. 아니, 그게 근데 이제 사람들 다 빵 터졌어. 네. 예, 나는 그게 하나도 안 웃긴 거야. 많이 봤거든. 우리 그 학교에, 그 과에, 그 대학에 맨날 그런 사람들 많았어. 심지어 점심값 아껴서 술 사 먹는 놈도 봤어. 누가 이 부분만 쇼츠로 잘라서 김남국 의원님께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당연한 표정이었거든. 네. 이러고 있는데, 역시, 그래. 중앙대 법대, 그래. 이러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빵 터지는 거야. 이게 왜 즐겁지? 즐겁죠. 그랬던 경우 기억이 나요. 그랬던 김남국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남구가가 더 편해. 그런데 너무 되게 먼 존재가. 그 장경태 의원도 비슷해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참 그래요. 저는 애초에 존경하는 의원님으로 뵀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깝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의원님의 이미지가 더 강한데 다른 분들은 이제 다 친했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박찬대 의원님 지금 사실 원내대표 사실상 이제 당 대표까지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네네네. 근데 항상 박찬대 의원님은 그 이재명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저 이번 말고 지난번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아유 그 박찬대 의원 찬대 계시지 말고 이리 들어오시라고 하는데 예, 그 아재 개그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사람이라 네. 요즘 보면은 좀 거리감 느껴져요. 솔직히 말하자면 어느 가겠어. 사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저는 이재명 시장님 때 처음 뵈가지고 약간 이제 조금 좀 편하게 대하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대통령이라니까 요즘은 좀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박찬대 의원님은 요새 그거 가지고 찬대 가지고 참 많이 써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1찬대, 2찬대, 이찬대. 3찬대 이러더니 최근에는 오늘이 100찬대 이러더라고요. 1년 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100찬대에서 먹더라고. 그 백찬대가 그 최고위원회의 그때 얘기하시는 그거죠. 네, 100찬대. 그래서 참 저 양반의 아재 개그도 참 진심이구나.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정청래 의원님도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청래 의원님 갑자기 이제 당대표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정청래 의원님도 뭐 애잡이 학원? 길잡이 학원 출신인데 애를 많이 잡아서 애잡이 학원이었다. 그런 이제 그 시절에 뵀던 분들이 이제 지금은 어엿하게 이제 당대표 후보까지 나오셔가지고 이제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야, 참 멀다. 먼 존재다. 무슨 별 같다, 야.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이 저기 그 의원님 못하고 계실 때 그 이상하게 물려가지고 국회의원 후보 네네. 후보 출마도 못하고 계셨을 때 그때를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동영 정명승부에 네. 그 출연하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때 처음이었을 거예요. 유튜브 요거 개인 1인 그거 방송을 하고 이 방송 하면서 방송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왜 저럴까 쪽팔려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당대표 하신데 그러니까요. 아주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안 돼 죽겠어. 진짜 기자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깁니다. 네. 앞으로 이제 장관하실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다양하게 그다음에, 있죠. 네, 네. 그렇게 따지면 최민희 의원님도 마찬가지예요. 아, 최민희 의원님 지금 저기 위원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엄청 카리스마 있으신. 카리스마도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최민희 의원님하고 저기 뭐였지? 그 하여튼 저기 광고 같이 하던 생각도 나. 광고를 같이 하셨다고요? 나중에 이거 파묘되는 거 아니에요? 파묘에 그 미스터 필인가 미스 필인가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먹으면은 조금 얼굴에 콜라겐 차고 어쩌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네. 그 광고가 이동영 거기 TV 광고에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김용민 TV에도 좀 나왔구나. 하여튼 거기에 출연을 주로 하셨는데 해필이면 맨날 또 같은 데 걸리는 거야, 그 시간대에. 그래가지고 그 최민희 의원님이 그 광고 하시던 기억이 진짜 가끔씩 나요. 방송법 얘기하시면서 네. 이진숙 때려잡는데 와. 갑자기 나는 그때 그 기억도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재밌죠. 그때 유쾌한 이미지와. 지금은 완전히 틀리죠. 네, 그쵸. 그랬다. 그랬다. 네, 그래서 민주당 서울시당은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예, 장경태 의원님 거기까지 갔네요. 네, 네. 자, 사실 장경태 의원님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김건희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맞아요. 제가 김건희 씨가 코바나 콘텐츠 대표를 할 때 제가 거기 전시회에 잠시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첫 만남이 그거였거든요. 저는 그거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랑 비교해 보면 김건희도 많이 바뀌었지. 그쵸, 그쵸. 네, 참 그때 얘기 입 밖에 꺼내면 큰일 난다. 그것도 파묘된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김건희 씨가 결국 7월 중에 구속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죠. 지금 요즘 전망이 그래요. 그러니까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이 구속된다 곧 있으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윤석열 구속이 먼저냐 김건희 구속이 먼저냐 지금 이거 갖고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김건희도 구속될 수 있는 여지들은 지금 계속 있어서 지금 민중기 특검팀에서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결단만 내리면 사실 금방 구속영장 때릴 수 있는 거는 충분한 여지들이 있죠. 사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네. 뭐 김건희는 사유는 충분해요. 사유가 충분한데 정치적인 결단, 정무적 결단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게 지금 걸릴 뿐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쪽보다 삼부토건 쪽을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 삼부토건부터 이제 조준 시작했다라는 게 있는데 자료를 좀 보면은 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는 통일교부터 수사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그랬죠. 드렸는데 사실은 그 통일교 건은 아무래도 이제 그때 이제 통일교 윤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스모킹 건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민중기 특검이 그것부터 파헤칠 거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했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게 민중기 특검팀에서 보다 보니까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워낙 의혹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의혹들 중에서 수사 안 된 것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 수사 균형성도 맞추면서 초동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 것들을 먼저 해보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 쪽은 이미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 있는 남부지검에서 상태고. 다 해놨고 도이치모터스도 이미 어느 정도 그렇죠. 나왔고 그건 거의 다 끝난 거나 네, 다름없어요. 네, 양평고속도로도 이제 그거는 이미 뭐 명확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숱한 그 기자들부터 해가지고 저도 지금 자료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자료를 이 중에는 원희룡이 없애버린 자료도 있어요. 초기에 아무도 양평고속도로 신경을 안 쓸 때 그때 다운로드 받아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원희룡이 뭐 모든 자료 공개한다면서 그 자료를 쏙 뺐더라고. 그래서 뭐 자료 쏙 뺐다 해가지고 또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자료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는 아마 그 양평고속도로는 뭐 많을 거예요. 반면에 이제 삼부토건 얘기는 좀 그렇긴 하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썰만 많았지 네. 구체적인 어떤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 실제로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 재건 사업 문제는 2024년에 그렇죠. 서야 확인이 됐고, 근데 이게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은 있었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고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검찰 수사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확인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특검팀에서 수사가 안 된 것부터 빨리 들어가자.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걸 다 수사해야 되는데 다 해야 되는데 맞아요. 다 할 건데 어느 정도 수사가 다 진척이 되려면 안 된 것부터 빨리 먼저 그렇겠네요. 치고 들어가자라고 해서 그런 판단 하에 삼부토건부터 시작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정확하게는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꽤 오랫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됐더라고요. 삼부토건이 이제 조남욱 회장이 운영할 때 있었던 주가 조작. 네네. 그다음에 조남욱이 경영권을 잃고 밀려나던 시점에 주가 조작.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주가 조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재건 사업 관련 주가 네네. 조작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러면 특검은 어느 이 셋 중에 어디를 주로 집중하고 있나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렇죠. 예. 만약에 거기서 김건희와 관련된 게 더 파헤쳐지면 이제 진짜 옛날 것도 다시 파묘가 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어쨌든 이게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보니까 어쨌든 남은 시간 안에 170일 안에 이걸 빨리 수사를 해야 되니까 아하. 지금 먼저 이것부터 빨리 하자라는 분위기가 그럴 수도 많다고 있겠네요.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 수사가 잘 안 됐고 수사 기간에 제약도 있고 하니까 이거부터 시작하자.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나도 선명한 사기예요. 그러니까요. 그 주가 조작 그 네. 그래프도 너무 명확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그 자료 공개할 땐 다들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고양이 뉴스에서 한 것만 다 기억하고 계신데 그 이전에 내가 1년 전에 다 보여드렸던 자료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자체가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는데 재건이 어디 쪽이 필요한지 혹시 뭐 어디쯤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부서진 데가 재건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서진 데가 어디냐 이거야. 거기를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느냐,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느냐. 많이 부서진 데는 현재 러시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초기에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방어하는 개념으로 들어갔거든요. 네네.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두들겨 패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진 영토가 원래 우크라이나 영토였으나 러시아가 빼앗은 점령한 지역, 점령 지역이었다고요. 여기에 집중적인 재건이 필요한데 러시아가 갖고 있다고. 그럼 사실상 우크라이나랑 MOU 맺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그치. 얘기인데. 아니 없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휴지 쪽 휴지 아니죠. 조각인데. 러시아하고 봐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사기냐고. 국가 사업 가지고 이제 사기를 친 건데 국가가. 그렇죠. 국가가 네. 김건희가 네, 김건희의 그 부당 이득을 위해서 사실상 이제 사기를 친 건데 아무튼 이 삼부토건 의혹 관련해서 이제 수사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수사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공교롭게도 삼부토건이 이사를 했더라고요. 삼부토건이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요? 우와, 그랬으면 이삿짐 싹 옮겼겠네? 네.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여기서 지금 인감증명까지 두고 황급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특검팀에서 압수수색 사전 답사를 가려고 기존의 삼부토건 사무실을 갔더니 이미 이사를 막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보니까 부동산 계약서부터 뭐 인감증명서, 개개인이 사용하던 뭐 서류, 비품 이런 것도 다 놓고 가고 근데 누가 보더라도 도주한 느낌이 큰 거죠. 증거인멸에 필요한 것만 싹 가지고 네, 네네. 일단 급한 것만 가지고 다 튀자.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걸렸어요. 걸렸어? 압수수색 사전 답사를 하다가 특검팀한테 걸린 거예요. 어... 그래서 특검팀에서 너희들 기존 사무실 압수수색도 하는데 너희들 새 사무실도 압수수색 갈 거야. 라고 해서 두 군데 다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그러면 그 사이에 사라진 것도 꽤 있겠는데요? 많겠죠. 아마 진짜 그 사실 2024년부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나왔는데 뭐 금감원에서도 뭐 이거는 삼부토건 전형진 임원들이나 있지 김건희가 문제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김건희와의 연결성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은 이미 인멸됐을 가능성도 큰 거고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든 뭔가를 압수수색해서 잡아내기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야, 근데 정말 얘들 너무한다. 그러니까 질이 너무 안 좋아요, 진짜로. 이 과정에는 어쩌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이복현이 지금 금감원장 관두고 변호사 개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친윤계 막내였어요. 막내, 그러니까 부장 검사도 이제 막 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금감원장 이건 사실 말이 장관급이지 부총리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검사 출신을 그렇게 그러니까. 금감원에 넣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아무리 뭐 금융수사를 했다고 그런 이력을 들어서 그러면 한다고 기자가 할지라도. 말이야 취재 좀 했으면 다 그 전문가인가? 와 진짜 나 진짜 그렇게 전문가로 치자면 수두룩 빽빽 하겠다 나 진짜. 이제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나요. 나 뒤져보면은 자료 엄청 많을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따지면은 야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그러면은 저는 저기 그것도 돼요. 경찰도 돼요. 경찰도 이제 국수본 이런 데 가도 되겠다. 야. 나중에 용감한 기자들 할 때 맨날 나오는 게 경찰 뭐 사건 뭐 위제 파일 뭐 이런 거 했거든. 아니 불교 방송 뭐 이런 데 계셨 그런 게 그러면 아니라 문화부 장관도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 지금 요새 문화부 장관 지금 고민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고심하고 계시다는데 저 어떻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까지 공직사회 진출을 위해서 더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복현이 그러니까 네. 불교방송 노조 위원장을 했어. 나 그리고 웬만한 스님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패션도 딱 마침 네, 회색으로 입고 보니까 약간 어필을 하려고 하신 것 같긴 한데 이 빅픽처죠 이거. 내가 이내 씨랑 얘기하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시작한 건데 내가 내부동을 판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자, 아무튼 네,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복현 전 금감원장 현 변호사가 네 그런 식으로 엮여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삼부토건이 어쨌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나 이제 실패한 것들은 나오고 있고, 그러나 이미 그 1년 사이 동안 수사가 진행이 안 된 상황 동안에는 제 증거가 진짜 없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게 있는 거죠. 압수수색을 꽤 여러 곳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 네. 사무실, 옮겨간 사무실. 네, 그리고 DYD
아, 예, 여기가 이제 네. 삼부토건의 지금 현재 네. 대주주죠. 대주주인데 2월에 매각했어요. 어? 삼부토건. 야, 2025년 2월쯤에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탄핵 당할 것 같으니까 한 수사 거죠. 들어올 것 같으니까 네, 미리 한 거죠. 팔았다. 팔았어요. 그래서 아예 건설 사업은 이제 안 하고 우리는 그냥 화장품 사업 제약 그쪽으로 가겠다라고만 아예 그것도 보도 자료에 있어요. 야, BYD 저기가 지금 사무실이 제가 알기로는 저기 그 일산 어디에 있어요. 네. 일산 어디인데 그 건물이 MBN 쪽 건물이야 또. 하필 묘합니다. 묘해요. 근데 거기가 MBN 건물 중에서 잘 안 나가는 건물이야. 거기 딱 들어간 거야. 사실상 거기 들어갔다는 거 약간 특혜성? 약간 뭔가 좀 뒷거래가 느껴지는 그런 의미가 실제로 보도를 좀 하다가 말았던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론과의 어떤 유착 관계 이런 것도 사실 의심이 됐었어요. 그럴 만도 한 게 그 DYD 대표가 한동훈하고 사법연수 동기고 윤석열하고도 뭐 검찰 진짜 그죠. 같이 근무했다는 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그죠. 하니까 예. 뭐 검사들이 뭐 언론하고 그러니까 보면서 야,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희한하게 물린다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그리고 검사가 어떻게 화장품 사업이야. 그러니까요. 아, 화장품도 수사하셨나 봐요. 나 진짜 화장품 수사 봐요. 옛날에 진짜 검사 최고다. 검사로 할 수 있는 게 많네요. 어. 분명히 내가 이 얘기하면은 뭐 과거에 뭐 네이처 리퍼블릭 이런 거 하면서 했다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 네이처 리퍼블릭 그 사주가 옛날에 한번 감옥 간 적 있잖아요. 네네. 예. 그거 수사할 때 내가 화장품 좀 알지 뭐 그럴는지도 모르겠어요. 어. 야 나는 그거 취재했는데 나도 좀 알래나 그 화장품 회사. 참, 네. 하여튼 네. 그래서 DYD 수사하고 그다음 DYD한테 삼부토건 매각한 그 이석산업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총 6곳을 수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그리고 이일준 현 회장 포함해서 전형직 임원들까지 다 수사를 이제 압수수색 관련 피의자들 주거지를 다 압수수색해서 13곳 정도 다 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에서 현재 그 삼부토건 이제 이은근 전 대표라고 이 사람이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MOU 체결할 당시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업 전반을 총괄했던 사람. 그래서 검찰에 그 금융위원회에서 검찰에 이 사람을 고발했다고 하는데 이제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가 이 사람을 첫 번째 소환조사 대상으로 삼은 거죠. 그렇게 해서 네. 10시간 정도 조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사실 이 이은근 씨가 어떻게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사기를 거의 기획하고 집행한 사람이라고 봐도 네네. 과언 아닌데 이 사람도 보면은 여기저기 얽힌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그냥 삼부토건의 이사가 됐을까? 너 대표가 됐겠느냐? 이것도 뭔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렇죠. 어떤 뭔가 뭔가 다른 있었겠죠?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을 받고도 있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 이은근 전 대표가 원희룡 전 장관하고 뭐 소나트를 하면서 이제 사진 찍었던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거기 가서요. 네. 우크라이나 가서 그랬다는 사진들도 있어가지고 아, 이 사람이 핵심 인물 중 하나였구나 그래서 특검팀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대상 중 하나였고요. 그 다음 사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지점 중에 하나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네, 그죠. 이종호 씨가 이 제일 이종호 중요하죠. 씨가 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최수건 상병, 최상병 특검으로도 연결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이 어쩌다 보면 김건희 특검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또 기묘한 대목. 누구 말로는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윤석열이 쿠데타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 자금이 많이 필요할 거인데 그 정치 자금의 파이프라인은 결국에 이종호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그 자금의 조성을 결국에는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윤석열 혹은 김건희, 뭐 김건희겠죠. 이런 사람들의 오래된 계획이었다라는 말이 그래서 뭐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특검팀에서도 가장 주목하는 게 결국에는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김건희가 그렇죠. 최종 빌런이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에 브릿지 역할을 한 이종호라는 사람을 결국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때도 다 아시겠지만 김건희 파일 작성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말씀하신 그 최상병 사건에도 연루가 되어 있고 3분의 1 체크하고라는 이 사람의 톡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3부 3분의 1, 체크하라고. 내일 체크하라는 그 말 하나 때문에 그 톡이 공개되면서 이 김건희가 3부 토건을 갖고 주가 조작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종호에 대한 수사를 지금 특검팀에서 하려고 우선 3부 토건 전현직들부터 먼저 수사를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3부 토건의 여러 인물들이 조사를 받고 있고 하지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종호겠네요. 그렇죠. 이종호를 물고 들어가야지 이제 김건희한테 이어지는 건데 원희룡 장관이 요즘에 또 보니까 또 맞아요. 그만큼 네. 관심을 끌고 있더라고요. 원희룡 전 장관도 지금 출국 금지 대상이 됐어요. 네, 뭐 한때는 내가 뭐 이재명의 대항마로 나오겠다 해서 뭐 그런 대항마 같은 소리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생쇼를 하셨던 분인데 출국 금지를 결국 당했고요. 이제 출국 금지 돼야죠. 사실 지금에서야 된 것도 좀 어떤 면에서는 참 늦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2023년도에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돼서 당시 국토부 장관으로 여러 활동을 해왔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양평고속도로 의혹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게 원희룡 장관 이 사람이 폴란드까지 가요. 네. 폴란드까지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얘기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를 부산이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저기 중국 심양 정도예요. 이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마치 바로 옆에 이웃집이라도 와 있는 것처럼. 이웃 나라인 것처럼. 그러면서 물론 이웃 나라긴 합니다. 옆 나라긴 한데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핏대를 올린 거야. 그런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는 사기라는 게 거의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결국에 장관이 직접 사기를 쳤다는 얘기거든, 이거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출국 금지되는 게 맞죠. 참, 근데 저는 이럴 때 보면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참 궁금해요. 저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웬만한 사람이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얼마나 사기성이 농후한 건지 모를 수가 없는데 제주도지사를 몇 년씩이나 3선 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그리고 장관까지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도 몇몇 하는 사람이 저 사람 더군다나 사법시험 수석이야. 그러니까요. 사법시험 수석이고 학력고사도 수석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그걸 몰랐다? 저는 알면서 이 사람 뭔가 이 김건희, 윤석열의 사기에 동참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리고 이 원희룡에 대해서도 막 사람들이 막 부추긴 사람들 중에 막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부추겼어요, 사실. 원희룡이 차기 이제 윤석열 다음에 나올 차기 대통령 후보다. 그래서 기독교 쪽에서 많이 민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원희룡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다음 권력을 생각하고 일단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잘해준 것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정무적 판단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 아무리 엘리트라고 하는 그리고 뭐 머리가 좋다라고 할지언정 실제적으로 이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못 내리는 사람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출국 금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특검팀에서 사실 이 향후 방향은 지금 원희룡 장관이나 이종호 이쪽에 이제 집중을 할 가능성도 크지만 어쨌든 이 김건희와 관련된 계좌를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네, 일일이 이걸 다 계속 압수수색 영장에 하나하나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그때 볼 수 있도록 포괄영장이라는 걸 검토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이번에 윤석열 보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윤석열도 이게 자기가 검사 시절에는 엄청나게 뭐 수사를 정당화하고 때로는 본인의 수사로 인해서 뭐 누군가 죽는다 이런 의혹이 있었을 때도 자살을 하고 막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한다라는 의혹들이 있었을 때도 아니 뭐 수사 과정에서 좀 털고 세게 좀 털고 뭐 증인들 신문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있는 거지.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마치 강압수사나 과잉수사가 본인의 어떤 수사의 일환인 것처럼 되게 정당화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조은석 특검이 본인한테 하는 행태를 보면서 아 이거 되게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마치 네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내로남불이라고 굉장히 하죠.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특검에서 이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이제까지 수사를 너무 약하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수사하던 방식 그대로 한번 수사를 받아보는 것이 아주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게 적절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에 대해서도 포괄영장을 검토한다라고 하는 건 특검팀이 어쨌든 김건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도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아 그래 한번 윤석열과 김건희 너희들도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당해봐라. 너희들도 당해보면서 이게 얼마나 처참한지. 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근데 또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만하잖아요. 당할 그렇죠. 만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밝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윤석열이 하듯이 윤석열에게 수사를 하면 윤석열을 못 견딘다. 그러니까요. 아니, 멘탈이 약해 이 아저씨가. 그러니까요. 지금도 되게 막 표정이 안 좋던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지금 제 이미 멘탈 붕괴됐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멘탈 붕괴된 것 같아. 네. 그 정도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뭐 누구 말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윤석열이 뭐 사고 칠까봐 겁나서 윤석열처럼 못한다는 그런 말도 네. 뭐 있기는 해요.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적극적으로 수사에 받는 것이 본인들한테 가장 득이 될 거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7월 중에 김건희를 구속을 시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윤석열과 김건희 동시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님? 동시에는 못 들어가요. 대한민국이 그렇게는 안 해요. 그 지난번에 저 드라마 글로리에 보면은 엄마하고 딸이 네, 박연진하고 예. 박연진 엄마하고 그 교도소에서 교도소에서 만나잖아요. 마주치잖아요. 네. 그런 일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녀, 부자, 하여튼간에 부모와 자식을 동시에 감옥에 넣지 않습니다. 부부도 예, 마찬가지라는 부부도 거죠. 동시에 같이 넣지 않습니다. 형제도 동시에 같이 넣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이 만약에 감옥에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나게 될 경우 사실 그 자체가 매우 그 불행한 사태이기 때문에 또는 그 사법제도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너무 냉혹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우리나라 원칙에 부부를 동시에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 형제를 동시에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부모 자식을 동시에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 아, 예외는 없을까요? 이번에? 형제의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근데 부모 자식의 경우는 한 번도 적용된 적 없어요. 아, 근데 윤석열, 김건희 둘 중에 하나 누구 선택해서 들어가라 이게 아니라 둘 다 넣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마 그럴 거예요. 윤석열이 먼저 감옥에 가면은 김건희는 안 갈 겁니다. 김건희가 먼저 들어가면 윤석열은 안 갈 겁니다. 선택을 하시죠. 둘다 둘 다 넣죠. 보내야 되는데 그냥-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시지 이혼하라고. 아, 이혼을 해서. 네. 아, 그러면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지금 뭐 김건희가 지금 윤석열하고 뭐 이렇게 이혼 안 하고 있다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안 가려고 그런다는 얘기도 예. 아니 별거 중이라는 얘기가 떠도는데 아, 이혼은 안 하는 본인의 이유로- 구속을 피하기 위해 그렇죠. 예, 이혼을 그럴 수도 피하려는 있어요. 예. 쉽지 않네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법꾸라지가 따로 없습니다. 와, 정말 어떻게 보면 법꾸라지는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야. 빠져나가는 것만 알아. 와, 참. 이게 검사 남편을 두어서 잘 빠져나가던 것들을 토대로 야, 이게 본인이 어떻게든 그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거를 방안을 마련을 해놓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이혼을 피한다는 게 사실이라면. 야, 참. 어쨌든 이 김건희 특검 팀에서 뭐, 체포든 구금이든 뭐든 일단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막 출석을 안 하잖아요. 출석 안 하고 버티면 체포영장은 나올 겁니다. 체포영장은 이제 감옥에 굳이 보내지는 않으니까요. 뭐 하여튼 이제 임시 구금 시설에 잠시 붙잡아 두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체포영장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구속이나 구속 기소는 조금 뭐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둘 중에 하나만 될 거다. 둘 중 하나만 해야 된다면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일단 둘을 이혼 숙녀 캠프에 보내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이혼을 하지 않도록 이제 뭔가 서로 갈등을 조정하는 건데, 네, 저희는 그냥 이혼 캠프 이렇게 해서 일단 이혼을 시켜놓고 각자 구속을 시키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안 보낼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그 기자 그 후배들 데리고 이제 법조 출입을 할 때 네. 그 좀 젊은 그 기자 여성 기자한테 너 혹시 예인 없냐? 예인 없으면 내가 검사 소개시켜 줄게라고 했더니 내가 처음에 눈을 반짝반짝 거리더라고. 그래요? 하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선배 저런 놈들을 소개시켜 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라고. 근데 요즘에 다시 선배 괜찮을 것 같아. 지금이라도 어떻게 추진 안 될까? 예,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감옥에 안 간다고. 김건희 보니까 감옥에 안 가는데 와, 저 정도 남편으로 저 정도 방탄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야. 김건희 보면서 아마 느끼는 바가 컸던 모양입니다. 그 후배가. 씁쓸하시죠? 이게 진짜 우리나라 검사들 이래야 됩니까, 진짜? 네. 이렇게까지 조롱받고, 그러니까 누가 자초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참. 참 우리가 개혁에 할 일이 많다. 개혁할 할 때가 많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시죠. 자,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